우리 인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처럼 마음 쑤시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나라의 방방곡곡에는 현대적인 의료봉사 기지들과 의료기구 생산 기지들이 일떠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평양시 교외의 명당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보건산소공장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주체 105 2016년 9월 14일 새로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을 찾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일꾼들과 정호원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높은 자각과 긍지를 안고 의료용 산소 생산을 정상화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 지도하실 때 돌아보신 통합생산 조정실입니다. 이제 그날 그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이 조정실에 들으셔서 하루 산소 생산량과 그다음에 우려용 산소의 순도 또 우려용 산소를 분석하는 방법에 주기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셨습니다. 이 공장의 설비들의 산소를 분석하는 분석 설비가 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민들한테 더 좋은 이 우려용 산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공장에서뿐이 아니고 여러 단위에서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3자 검사 체계도 이제 세울 때 대한 이런 귀중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의료용 산소 검사 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인민들에게 위생학적 기준에 부합되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도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우리 공장은 조선노동당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이 집약된 그런 공장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병원들에 보내주기 위한 의료용 산소 생산을 정상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산소를 생산해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그런 결심입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우리 국가의 공고한 정치 풍토 국풍으로 되게 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사리원 대성타월 공장에서는 새 제품 개발 사업과 질제고를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질 좋은 타월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별과 연령별, 취미, 기호가 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뭐를 받고 있는 것이 보다 새롭고 독특한 세무니 창작입니다. 우리 공장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올해 도안상으로 우리가 창작한 세무니 타월은 20건이 넘습니다. 이걸 우리가 개발한 타월 카드캄 체계에 따라 현재 10여 종의 다종다양한 세무니 타월을 제품으로 완성했습니다. 세문이라고 해서 결코 수요자들의 그 호평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우선 그 타월의 색깔이 밝아야 되고 또 선명해야 되고 그 다음엔 그저 물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그 염색 실험을 수십 차례 진행했고 기본은 매 공정들의 그 조정 프로그램과 타월 컴퓨터 설계 지원 체계 이걸 한 계단 더 높은 수준으로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질을 현저히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8월 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전시회는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직매점 리용 생산반, 간해 작업반 관리소들에서 생산한 소비품을 비롯해서 국산화 제조원화된 2,700여 종의 21만여 점의 제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새로 창안 제작된 학생들의 운동복과 가방들, 양털 제품, 민족적 색채가 짙으면서도 현대적 미감에 맞는 조선 치마 조거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 군에는 천년 강속인
그 곱돌과 옥돌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는 이런 강석을 가지고 우리 인민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한 가지라도 더 어떻게 하면 만들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던 끝에 그 돌이 그 전무르기 때문에 공예품을 시작했는데 아주 그저 우아한 이런 공예품들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그 출품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으며 국산화 제자원화된 소비품 생산을 추동하는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한편 개성시에서도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내적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인민소비품 전시회를 조직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시안에 250여 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1,200종의 7만여 점의 제품들이 이제 출품됐습니다. 전시된 상품들 가운데서 시의 원료 원천에 의거해서 만든 각종 기초식품들과 시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각종 비누 제품들, 시 신발공장 제자원화 작업반에서 생산한 신발들이 인민들의 높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인민들이 좋아하는 그 상품들을 많이 생산을 못했습니다. 우선 원료도 따라서지 않고, 하지만 이번에 기능공들과 기술자들이 새 제품 도입과 그다음에 기능성 식료품 개발에 달라붙어서 60여 종이나 내놓았습니다. 간장류만 해도 거반 10가지가 됩니다.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인민들이 좋아하는 상품, 인민들이 즐겨 찾는 상품을 많이 내놓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사회적인 소리악기풍이 확립되고 있는 가운데 평양시 안의 살림집 건설장들에서도 한 줌의 세멘트, 한 토막의 철근, 한 와트의 전기라도 극력 아껴 쓰기 위한 절약 사업이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장이다 나니까 세멘트, 모래, 철근 이것뿐입니까? 전기, 연유 지금 현재 마감 단계에 있기 때문에 평양시 1만 세대 건설장의 지금 모든 자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곳이 긴장한 속에서도 이런 자재들이 보장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설자들이 전략하고 또 전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위에서도 전략함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고 있는데 자꾸도 큰 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해당 연간 단위에 보내주니까 건설장에서 꽁다리 철근 모아야 뭐 얼마나 먹겠나 우습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모아보니까 속돈 잘 되더라 말입니다. 우리 단에서만도 이만큼인데 이 건설장 쪽으로 그거 다 먹게 되면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이 귀중한 건설 자재들은 우리 노동계급이 평양시 1만세 산림지 건설을 하루빨리 끝내주길 바라는 이 마음과 헌신이 땀방울이 깃들어 있습니다. 애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귀중한 자재들을 하나라도 전략하고 귀중히 여기고 이게 바로 애국이 아니겠습니까? 평안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진출한 청년들이 맡은 처소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치도록 고무 추동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어렵고 힘든 전선에 탄원 진출한 청년들이 탄원지에 달려나가서 탄원의 날에 단임 망실을 지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힘있게 떨쳐나가도록 적극 고무 추동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의 청년동맹 조직들과 모교의 선생님들, 청년동맹 일꾼들이 절절한 부탁이 담겨진 위문 편지를 보내줘 그들이 기적창조, 위훈창조의 맨 앞장에서 내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절 경축 행사에 참가해서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축하문을 받아 안고 오늘은 이렇게 더안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보내준 위문 편지까지 바꿔보니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향 생각, 부모님들 생각, 선생님들 생각이 저절로 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열심히 배우고 더 많은 일을 해서 꼭 노력 혁신자로 살아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조직정치 사업을 짜고들어 도안의 청년들이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도 앞장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의 핵심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토관리 사업. 이 사업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자. 이게 결심하고 시군 안의 청년들로 돌격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이 오랑천 발전소로 향한 이 도로 건설에 달라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나 우리 자체의 힘으로 최단 기간 내에 해제길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면서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량은 방대하고 조건도 불리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군별 사회적 경쟁도 조직하고 또 청년들의 정신력도 발동하면서 입체적으로 공세적으로 건설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건설에 진입한 지 불과 4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2개 구간에 대한 도로 건설을 완전히 끝내고 지금 남은 구간들에 대한 장석 입히기와 도로 정리를 마감 단계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에 있고 손에 sol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진시 안의 청년들은 도시에서 자라다 나니까 도로 건설을 해본 경험이나 전염 농부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거 국토관리사 경제건설이고 또 이거 인민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됐다는 확고한 관점을 세우고 돌 하나를 쌓아도 그 관점을 깔아도 그 어떤 자연재해도 끄떡이 없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진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는 수백만 청년들의 혁명적 열정과 기세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속에 평양시 안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계속 탄원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탄원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을 의의 있게 조직했어 그들이 경례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에 새겨안고 당과 조국이 부르는 곳에서 청춘의 슬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적극 검토해 주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서행을 애국적인 장고라고 높이 치하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신 경례하는 총비서동지의 축하문을 받아 안고 구역 안의 모든 청년들이 청춘 시절을 가볍게 보람있게 보내려는 그 요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 기쁨 누린 청년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 구역 안의 고급중학교 3명의 졸업생들과 근로청년이 또다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했습니다. 선교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진행된 축하 모임에서도 참가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피 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 뜻앞과 이어놓고 청춘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주요 전구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이뤄나가는 참된 청년전이 애국 청년으로 삶을 빛내어갈 불같은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대돼서 평양에 가보니까 정말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느끼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렵고 힘든 부분에 탄원 진출한 우리 청년들을 한 품에 하나 기념 촬영을 해주시는 우리 경례하는 총비서동지의 구용성을 표하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에 병사했던 과연 설 자리는 어디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산 강산으로 탄원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적 범위에서 각종 변이 비루스들의 만연으로 코비드-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전염병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9월에 들어와서 하루 평균 10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3.3배 증가한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 지역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세계적인 감염자와 사망자 수의 각각 25%, 25.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9월에 들어와 현재까지 매일 3만여 명의 감염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비루스 전파에 유리한 겨울철에 들어서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과 계절성 호흡기 질병들이 동시에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이칠란드에서도 감염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집중치료실에 있는 환자 수가 지난 2주일 동안 1,3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입원 환자의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 관계자는 자국이 가을철에 현재의 보건 체계를 압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파동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전국적인 감염자는 410만여 명이고 9만여 명이 악소비루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도 12일까지의 한 주일 동안에 하루 평균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그 전주에 비해서 각각 23%,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14일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2,658만여 명, 사망자 수는 466만 1,3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제리아에서 콜레라가 퍼지어 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9월 5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만 9천여 명의 환자가 등록됐으며 그중 2,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수도 아부자를 비롯해서 25개 주에서 콜레라가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콜레라 전파의 주되는 원인은 위생시설이 불비하고 깨끗한 음식과 물이 부족한 데 있다고 합니다. 다음, 브라질의 아마존 하수강 유역 열대 우림 지대에서 만원 면적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나라의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열대 우림 주변 지역에서 비법적인 산림 재벌과 금강 개발 행위가 더욱 의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열대 우림이 계속 파괴되고 있는데 지난해의 산림 파괴 현상은 12년 만에 가장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구의 폐라고도 불리우는 아마존 하수강 유역의 열대 우림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지금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의 귀주송에 자리 잡고 있는 온화한 농촌 마을에 해마다 가을이면 아름다운 은행나무 숲이 경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1만 그루 이상의 은행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중 1,500여 그루는 300년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오래 자란 은행나무는 1,500년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을철이면 열매까지 주렁진 은행나무 숲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수확 계절에는 마을의 매 가정들에서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은행씨를 거두어 들인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충북 이남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강원도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일 것이겠습니다. 내일은 9월 16일 목요일, 음력으로 8월 초율일입니다. 내일 충북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려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저녁과 밤 한때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과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희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저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3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장풍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에서는 내일 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7일에 약한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북부와 동해안 충북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18일에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흐렸다가 해겠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19일에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소해안과 차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